문학이 사랑한 꽃들. 김민철 지음. 센터 출판사. 김민철. 야생화와 문학에 관심이 많은 기자다. 학창시절부터 수많은 소설을 읽었고 기자생활을 하면서도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10여 년 전부터 야생화에 빠져 상가들을 다니며 꽃사진을 찍고 공부했으며 이에 관한 이야기를 칼럼과 SNS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삶의 결과물로 2013년 야생화를 통해 한국 소설에 접근한 문학 속에 핀 꽃들을 펴냈다. 문학이 사랑한 꽃들은 전작에서 더 나아가 주변 식물들과 요즘 활동이 활발한 젊은 작가들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1967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했고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머릿말. 한국 소설을 수놓은 우리 야생화의 빛과 향. 문학 속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꽃도 있지만 나라의 국화나 학교의 교화처럼 그 작품을 대표하는 꽃도 많다. 이 책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런 꽃들에 주목한 책이다. 예를 들어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은 남들보다 빨리 늙는 조로증에 걸려 투병하는 17살 아름이 이야기다. 아름이가 역시 불치병에 걸린 동갑내기 여자친구 서하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름이가 서하를 그리워할 때 도라지꽃이 상징으로 나오고 있다. 도라지꽃이 아름이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두근두근 내 인생을 대표하는 꽃으로 손색이 없다. 이처럼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문학이 사랑한 꽃들 이야기다. 주인공이나 줄거리 대신 주요 소재나 상징으로 쓰인 야생화를 중심으로 문학에 접근한 책이다. 소설의 어떤 대목에서 야생화가 나오는지, 그 야생화가 어떤 맥락으로 써있는지, 그 야생화는 어떤 꽃인지 등을 소개했다. 박완서 소설 그 많던 싱화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는 쯤부터 싱화가 나오지만 싱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설의 어떤 대목에 싱화가 나오는지, 소설에서 싱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하면서 내가 겪은 싱화에 관한 에피소드와 추억의 먹거리 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담아보았다. 여기에다 윤후명의 둥하니의 사랑에서 소녀의 얼굴을 피웠다는 자기나무 꽃빛의 홍조는 어떤 빛깔인지, 건지애의 꽃게 무덤에 나오는 함초는 어떻게 생겼는지, 원희경의 새해 선물에 나오는 사과꽃 향기는 어떤 향기인지 등과 같이 소설을 읽다가 마주치는 궁금증 등을 풀어보았다. 이 책을 쓰면서 새삼 꽃은 문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문학은 꽃의 빛깔과 향기를 더욱 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문학 속에 핀 꽃들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식으로 다시 33편의 국내 소설가 100여 개의 야생화를 모았다. 비슷한 형식으로 2013년 봄 문학 속에 핀 꽃들을 낸 지 2년 만이다. 문학 속에 핀 꽃들은 기대 이상의 성원을 받았다. 이 책을 읽고 야생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분들, 어떤 소설이기에 이렇게 썼나 궁금해 해당 소설을 사보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정말 읽고 싶은 책이었는데 내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다. 또 많은 매체들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꽃을 통해 소설에 접근한 책은 처음이라며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꽃과 소설을 결합시켰다. 칭찬에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책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격려성 질문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질문에 힘입어 이 책을 쓰는 용기를 내보았다. 전작을 능가하는 후속작은
드물다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보낸다. 문학 속의 핀 꽃들에 나오는 소설은 국내 고전 또는 명작 위주였다. 그러다 보니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 소설을 많이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김애란, 성석재, 김연수, 박민규, 정이현, 민성희, 정경민 등 젊은 작가, 중견 작가들의 소설 위주로 골랐다. 소설을 고를 때 기왕이면 작가의 대표작을 고르려고 했다. 대표작이 아니면 문학상 등을 받아 검증받은 작품을 우선적으로 골랐다. 어떤 경우든 내가 읽고 좋은 느낌을 받은 소설을, 그리고 무엇보다 꽃이 주요 소재나 상징으로 나오는 소설을 고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헌에서 더 반가운 꽃과 나무. 이렇게 꽃과 소설을 고르다 보니 주변에 흔한 꽃과 식물이 많았다.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는 만큼 주변에 많은 꽃과 식물이 소설에 등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전작인 문학 속의 핀 꽃들에 나오는 꽃들도 특별하지 않은 꽃들이라 더 좋았다는 분들이 있었다. 7대 잡초, 5대의 길거리 꽃, 7대 가로수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은 이 책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야생화 공부의 시작은 무엇보다 주변에 있는 식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이들 잡초와 길거리 꽃 가로수들이다. 이 주변 식물들을 그것들이 나오는 소설을 매개로 소개하고자 했다. 이름과 식물을 잘 매치시키지 못해서 그랬지. 이름도 식물도 각각 낯익은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전 작가의 책을 합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과 식물은 거의 망라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주변에 흔한 꽃이 많다 보니 환상적인 우리 야생화를 많이 소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점에서 현기영의 숭이산촌에서 청밀의 덩굴, 이혜경의 피아간에서 조팝나무, 김한희의 달림은 알지오에서 배초양 등을 발견하고 정말 기뻤다. 이런 야생화를 기본으로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야생화를 소개해 이 책이 야생화 인문소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들이 이 책에 나오는 꽃들을 시작으로 야생화에 관심을 가져 변산바람꽃, 처녀치마, 털쭉나리, 건강초롱꽃, 자주순풀과 같이 예쁜 우리 꽃들 세계로 입문하면 좋겠다. 읽고 싶은 책도 보고 싶은 책도 많아지기를. 이 책을 쓰려고 참고할 만한 책을 뒤졌지만 어느 것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책은 문학 속의 핀 꽃들과 함께 한국 소설을 야생화 관점에서 접근한 유일한 책이다. 이처럼 야생화와 문학의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 세상에 새로운 것을 내놓는 작업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이 책에 쓰는 꽃 사진을 최대한 키워 편집했다. 전작을 읽은 독자들이 꽃 사진이 좀 작은 것이 험이라고 지적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얘기하다가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원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리를 빌려 내가 미처 담지 못하거나 제대로 담지 못한 사진을 제공한 야사모 알리움님께 감사드린다. 예술작품 같은 사진이 들어가니 책 품질이 확 높아진 느낌이다. 나에게 자꾸 아빠 이게 무슨 꽃이야 라고 묻고 자라면서 다양한 꽃에 얽힌 얘기거리를 만들어준 두 딸은 이제 여고생이다. 이 책 곳곳에도 두 딸과 함께 해온 꽃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이 책도 두 딸에게 이야기해주는 기분으로 쉽게 쓰려고 했다. 누구보다도 두 딸이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다. 문학 속의 핀 꽃들에 대한 반응 중 책을 읽고 나니 읽고 싶은 책도 보고 싶은 꽃도 많아져 행복하다는 말이 참 듣기 좋았다. 이 책도 국내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이 땅의 야생화를 사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정말 기쁘겠다. 2015년 3월 김민철. 꽃, 청춘을 기억하다. 김연수, 벚꽃 새해, 김예란, 두근두근 내 인생, 박민규, 산밀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김현경, 꽃피는 고래, 정언걸,
해를 품은 달. 버스커브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처럼 대개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퍼지는 거리를 연인과 함께 걸어본 추억이 있을 것이다. 4년 전에 호기롭게 헤어졌지만 둘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니 막 피기 시작한 벚꽃에 더욱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청춘이 훌쩍 가버리고 서른에 이른 것을 아쉬워하는 처지다. 벚꽃, 새해에 만난 연인들. 김영수, 벚꽃 새해. 벚꽃이 피기 시작했으니 말하자면 오늘은 벚꽃 새해. 우리나라 봄은 벚꽃과 함께 찾아온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벚꽃보다 먼저 피는 꽃이 없지 않지만 남녘, 경남 진해의 벚꽃 소식이 들려야 한반도의 봄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 서울 여의도 윤종로에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보아야 비로소 봄이 서울에 온 것을 체감할 수 있다. 2013년 3월 말 꽃 소식의 안달이 난 아내와 함께 전남 구례 광양에 갔다. 광양 매화마을은 흰색 물감을, 구례 산수유 마을은 노란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했다. 매화 꽃잎이 휘날리고 산수유색이 조금씩 발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벚꽃은 절정이었다. 섬진강 벚꽃길은 흰 뱀이 꿈틀대는 듯 흰색 물길로 뒤덮여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연인들은 꽃 한 개에 취한 듯 볼에 홍조가 피어올랐다. 한 20대 아가씨는 벚꽃이 솜털처럼 뽀송뽀송한 것이 꼭 엠보싱 같다고 했다. 김영수의 단편 벚꽃새의 배경은 경주 남산의 벚나무 꽃 그늘이 기부인의 하얀 양산처럼 앉아 기와 위로 드러워진 때였다. 그러니까 서울에도 막 벚꽃이며 개나리며 문눈이 터져나오고 있는 시기였다. 사진작가의 성진은 경주 남산에서 봄 풍경을 찍는데 4년 전 헤어진 구여친 정연한테서 시계를 돌려다니는 운전을 받는다. 그녀가 예전에 선물한 명품 시계인 태그 호이어를 돌려받고 싶다는 것.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 겨울 어느 날 선거 결과 때문에 만취했을 때 그 시계는 고장났다. 한동안 시계 없이 지내다가 시계 수리점이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갔다가 30만 원에 팔아버리고 며칠 후 연락을 받은 곳이었다. 성진이 시계를 되찾으러 갔을 때 주인은 시계는 짝퉁이라고 화를 내며 이미 다른 곳에 팔았다고 말한다. 성진은 그 시계가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 반면 정연은 자신이 홍콩에서 3,000달러에 산 진품을 맞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얽힌 두 사람은 시계방 주인이 일러준 서울 황학동 가게로 태그호의어를 찾으러 가기로 했다. 서울에 막 벚꽃이 필 때였다. 성진은 하늘을 올려봤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벚나무 가지가 뻗어 있고 그 가지들마다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서 있는데 외롭지가 않다니 신기하다고 성진은 생각했다. 뷰파인드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마다 외로움을 느끼는데 말이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으니 말하자면 오늘은 벚꽃 새해. 벚꽃이 피기 시작했으니 벚꽃 새해라는 논리는 신선하다. 우리나라에서 벚꽃이 한창인 4월 13일은 태국의 설날 송끄란이기도 하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송끄란은 실제 내 생일 무렵이라며 벚꽃이 만개하는 생일 무렵이면 항상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 오던 자야. 송끄란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벚꽃 새해라는 제목은 체호포의 희고 벚꽃 동산을 참고한 제목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다. 버스커브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처럼 대개 봄바람 휘날리는 벚꽃잎이 퍼지는 거리를 연인과 함께 걸어본 추억이 있을 것이다. 4년 전에 호기롭게 헤어졌지만 둘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니 막 피기 시작한 벚꽃에 마음이 더욱 싱숭생숭했을 것이다. 더구나 두 사람 다 청춘이 훌쩍 가버리고 서른에 이른 것을 아쉬워하는 처지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외롭지 않다니.
두 사람이 찾아간 학각동 가게 노주인은 그런 시계는 없다고 했고 대신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사연을 들려준다. 노인은 진시황 병마용 모형 때문에 무시가 되는 모욕을 당한다. 매일 낮 동안 가게에선 진시황 책, 사마천의 사기 등을 읽는다. 그리고 밤에 불을 끄고 누워서 낮에 읽은 내용 중 흥미로운 대목을 고단한 아내에게 들려주었다는 얘기였다. 노부부는 중국 시안과 그 너머 사막을 함께 여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아내는 병으로 죽었다. 여기에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태국 고도 아유타야에서의 경험도 오버랩된다. 아유타야를 침략한 버마군이 불상들의 목을 자를 때 떨어진 불상의 머리 중 하나를 보리수의 뿌리가 감싸 안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머리는 마치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뿌리와 하나가 됐다. 둘은 나란히 서서 그 뿌리 속 부처님 얼굴을 바라봤다. 내 세속적 호기심은 이 두 사람의 재결합할까 아닐까였다. 구 여친과 재결합하기를 바라는 듯한 말과 태도가 곳곳에 나오고 주인공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성진은 그건 다시 사랑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뜻이었다. 그건 한 번 우려낸 국가차에다 다시 뜨거운 물을 붓는 짓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무리 기다려봐야 처음에 차 맛은 우러나지 않는다. 뜨거운 물은 새로 꺼낸 차에다만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반부에 둘이서 같이 걸어온 길이라면 헛된 시간일 수 없는 것이라는 문장이 나와 결말을 궁금하게 했다. 농담 혹은 재치 속의 진지한 문제의식. 이런 잔잔한 스토리인데도 이 소설이 잘 읽히는 이유는 액자처럼 담긴 황학동 모형사연, 아유타야의 불상머리 이야기 등과 함께 김여수 특유의 재치 있는 농담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시계를 팔아버렸다고 고백했을 때 정년이 대꾸가 없자 뭐지 이 폭풍 전야의 고유는 성진은 궁금했다. 와 같이 불안해하는 대목이 그렇다. 이 같은 농담 혹은 재치, 너스레 속의 진지한 문제의식과 생각해볼 거리가 담겨있는 것이 김연수 소설의 특징인 것 같다. 대타지 못한 시기는 청춘의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혔다. 성진이 구 여친에게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을까나 나는 청춘의 순정을 다 바쳤는데 거기에 짝퉁이었다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열심히 차고 다녔네. 27살에서 32살까지 이 소중한 청춘의 5년 동안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경주 남산의 목 잘린 불상, 아유타야의 불두를 감싼 보리수 등 비슷한 이미지가 반복해서 나온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중국 시안과 경주에서 실제로 목 잘린 불상들을 보았는데 목들은 다 어디 갔을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들었다며 그런데 어느 날 아유타를 불상의 머리를 감싼 보리수 사진을 보고 이상한 안동감 같은 것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소설을 읽으며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작가도 이 친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쓴 문학적 자서전에서 누군가 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건 완전한 실패라고 했다. 그냥 편하게 읽어달라는 뜻으로 들렸다. 이 소설은 김연수의 소설집 4월의 미, 7월의 솔에 나오는 작품이다. 표제작 4월의 미, 7월의 솔은 아름다운 문장에다 농담과 유머도 가득해 참 좋았다. 젊었을 때 잉하 감독과 제주도로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인 파멜라 이모가 미국에서 살다 다시 제주도에 돌아와 정착하는 이야기다. 시적인 제목은 이모가 서귀포로 사랑의 도피 행각을 했을 때 함석 지붕집이었는데 빗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우리가 살림을 차린 4월에는 미 정도였는데 점점 높아지더니 7월이 되니까 서울 정도까지 올라가더라 라는 문장에서 온 것이다. 작가 김연수 1970년생은 견고한 고정 독자층을 갖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젊은 작가군에 속하지만 1993년 시로 등단했으니 벌써 작가 경력 20년이 넘었다. 소설집 내가 아직 어이였을 때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장편소설, 굿바이 이상, 밤은 노래한다, 원더보이 등이 있다. 문단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년 간격으로 2001년 동서문학상, 2003년 동인문학상, 2005년 대산문학상, 2007년 황수문 문학상, 2009년 이상문학상 등을 받았다. 문학평론가 신형철 씨는 한 서평에서 2000년 이후 김영수는 뒤로 간 적이 없다. 그의 대표작은 늘 그의 최근작이라고 했다. 경북 금천 출생으로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소설가 김중혁과 동양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화고우다.